나군은 지금 100분위를 반영을 하겠대요. 대학에서는 왜 이렇게 100분위를 갑자기 반영하려고 할까? 나군에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합격한 학생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로 다 빠져나간 그 다음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죠. 그럼 대학교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2026학년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나군에서 성균관대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다수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기 학과들을 다 나군에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양대의 경우에도 2026학년도에 나군으로 전자공학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다음 전기공학,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경영, 정책, 그리고 의예과까지 나군으로 모두 이동을 했어요. 그럼 대학은 이거죠. 연고대 하위 학과를 가지 말고 우리 학교에 좋은 학과로 오세요라는 게 대학의 메시지예요.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지금 이제 2026학년도 전형 계약안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4월 30일까지 이제 대학들에서는 전형 계약안을 발표해야 돼서 이제 엊그제부터 발표가 시작이 되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6학년도 올해 고2학년 학생들이죠.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텐데 가장 많이 바뀐 대학들,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가 좀 많이 바뀐 것이 있어서 성균관대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6학년도 성균관대 이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전형별로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이제 어떤 학과들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융합형, 탐구형 그리고 면접이 있는 성균 인재 전형 그리고 과학 인재 전형 총 4가지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고 있고 논술 전형이 또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2가지로 구분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비랑 추천 전형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선발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교과 전형을 반영하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학생부 100% 전형이고 그리고 정량 평가 즉 공통 및 일반 선택 그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80% 그리고 정성 평가가 20%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평가 방법이 살짝 바뀌는데 작년까지는 국수 영사과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한문 그 다음에 기술과정 이런 과목들을 다 동일하게 반영을 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70% 그리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을 10%로 반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A군과 B군의 이제 등급별 환산 점수도 좀 차이가 납니다. 보시게 되면 A군, 즉 국수 영사과의 경우에는 1등급을 100점, 그리고 2등급을 96점, 3등급을 90점으로 반영을 하죠. 그래서 1, 2등급은 4점이 차이 나게 되고 2, 3등급은 6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B군,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을 보시게 되면 A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8점, 3등급이 95점으로 2점, 그리고 3점. 그러니까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적죠. 그러니까 즉 이야기를 하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장 추천이 이제 작년에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1.7등급 내외 정도에서 합격권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2026학년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조금 더 잘해야 유리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평가가 20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교들이 고려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경희대, 건대 등이 있는데 다른 학교와 다르게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정성 평가긴 하지만 사실상 정량적 평가와 비슷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내용은 교과 학습 발달상, 즉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열어보셨을 때 교과 내신 성적이 있는 그리고 세특이 기재되어 있는 그 영역만 반영하게 되고 창체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는 내용은 공통 및 일반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 이수 그리고 성적 그리고 세특 등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과목 이수 성적 그리고 세특 등을 좀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크게 영향력이 있는 점수는 아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되게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 세부 전형들이 많죠. 융합형, 탐구형, 그리고 면접에 있는 선교인재, 과학이 총 4가지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형과 그리고 모집 단위를 매칭시켜 보면 과학인재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는 자연과학 계열, 전자, 전기, 공과 계열을 제외하고 나면 중복 선발 전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유전공 계열은 성균인재에서만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은 융합형에서만 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3학과라고 이야기는 얘네들은 탐구형에만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도 보시게 되면 의예과나 수학교육, 컴퓨터교육과는 성균인재 전형에서만 선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 학과를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를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융합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이나 컴퓨터교육과를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성균인재로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형과 탐구형은 기존에 예전에 계열형 학과형으로 저희가 이제 성균관대에서 뽑았었는데 그 전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균인재 전형을 보시게 되면 성균인재 전형은 지금 자율전공에서 12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범계열, 교육학과 한문교육, 그리고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 선발하고 있고요. 의예과에서 5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이 성균인재를 성균관에서 만든 이유는 우리 학교 복수지원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사범대학과 의예과는 제외이긴 하지만 자유전공으로 120명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자유전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의학학, 그리고 사범, 그리고 예체능 계열, 그리고 첨단학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계열, 삼성전자와 채용 계약을 맺고 있는 그 계약학과 건축을 제외하면 모든 학과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융합형으로 이 친구들은 성균인재도 지원하세요. 이러다가 복수 지원을 권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다 보게 되는데 성균인재 전형은 면접도 인적성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면접의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복수 지원을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인재 전형은 약간 이거 특목고를 학생으로 타겟을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과학인재 전형은 대부분의 공학 계열에서 다 지금 융합탐구형과 중복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면접을 수능 전에 봅니다.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등급이 조금 애매한 친구들, 가지고 있는 잠재성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학업 성취도 관리를 잘 못한 친구들을 좀 타겟으로 한 그런 전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도 수학이나 제시문 기반한 수학, 과학, 학업 역량 평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일반고 학생들이 과학인재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논술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아마 다른 학교 논술 전형을 보셨으면 되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논술 전형 내부에서 또 2가지 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누어지고, 또 모집 단위와 지금 전형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지금 언어형, 수리형을 다 선발하고 있어요. 지금 선발하고 있지 않는 학과들이 반도체 시스템이나 지능형 소프트웨어, 삼성전자와 연결을 맺고 있는 학과, 그리고 이제 글바메라고 이야기하는 또 최상위권 학과죠. 그리고 반도체, 융합 에너지, 그리고 메디컬, 이 계열에서만 지금 언어형, 수리형 중복 선발을 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학과들은 다 중복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학 지금 전형 계획 상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지금 표시를 해두진 않았는데, 만약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물론 문과 학생들이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과 학생들 중에서 간혹 글을 잘 쓰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중복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지. 그런 친구들은 중복 지원을 조금 노려보지 않았나 하는 좀 예상을 해봐요. 그럼 결국은 성균관대는 수시 전형을 최대 5장까지 원서를 써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학 계열을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융합형으로 100명을 선발하는 공학 계열을 쓰고요. 그리고 성균인재 전형,
써볼 수가 있죠. 120명 자유전공이니까. 그리고 욕심을 낸다면 과학인재, 탐구형으로도 한 장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논술 전형을 2장 다 쓰게 되면 5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교과까지 썼다면 6장을 모두 성균관대로 원서를 써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쓸 친구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대학에서 전형을 굉장히 세분화시켜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좀 더 욕심내서 쓰는 친구들은 꽤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한두 장 정도 쓰는 거에 만족한다, 한두 장 정도 쓰는 거에 나는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많은 전형들 중에서 좀 선택해서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 전형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정시 전형이에요. 정시 전형인데, 정시를 가군, 나군, 다군에서 지금 일단 골고루 선발을 하고 있어요. 선발을 하고 있고, 지금 다군에 지금 양자, 관련 학과도 선발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나군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정시 전형에서는 저희가 상위권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은 대학에서 제시한 변환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즉, 국어와 수학은 표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탐구 영역은 유불리를 고려한 다시 변환 점수를 반영하게 되는데, 나군, 성균관대 가군, 다군은 기존과 동일해요. 동일한데 나군은 지금 100분의 1을 반영을 하겠대요. 여러분들 성적표를 받아보시게 되면 표준 점수가 표시가 되고 100분의 1가 표시가 되죠. 근데 표준 점수 쓰지 않고 그다음 100분의 1로만 다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사실 지금 AB형 구분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2025학년도, 지금 올해 고3 학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아마 이제 올해 고3들의 입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100분위 반영은 지금 2026학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정말 처음입니다. 어떤 대학에서도 이렇게 선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고 아마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언급이 될 텐데, 일단 최상위 대학에서 100분위를 선발하지 않는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100분위를 선발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작년 수능의 표준 점수와 100분위, 그리고 원점수, 그리고 100분위별 누적 인원을 제가 국어 수학을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분위 99%를 볼게요. 국어 영역에서. 그러면 100분위 99%가 표준 점수로 따지면 141점부터 해서 지금 138점까지가 모두 100분위 99점에 을 받게 돼요. 그쵸? 그리고 수학 영역도 보시게 되면 수학도 142점부터 지금 138점까지가 지금 모두가 100분위가 99점을 받게 됩니다. 표준 점수로 반영했을 경우에는 142, 141, 140, 139, 138 이렇게 1점 단위로 굉장히 나누어질 텐데, 100분위를 반영하게 되면 사실상 이 99점을 받은 아이들, 즉 표준 점수로 142점에서 138점까지가 모두 동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원점수도 추정 점수이긴 하지만 93점에서 지금 89점까지가 모두 동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즉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100분위를 반영하게 되면 변별력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되는 거고,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그래서 100분위를 많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데, 그러면 이 대학에서는 왜 이렇게 100분위를 갑자기 반영하려고 할까? 이걸 좀 여러분 따져보셔야 될 텐데, 서영고, 그리고 성균, 서강대, 한양대까지 제가 가져와 봤어요. 보시게 되면 서울대는 모두 나군에서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군에서는 연고대는 모두 가군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성균관대는 가군과 나군을 일부 나누어서 선발하게 되고, 다군은 인문계열은 글로벌 경영, 그리고 다군에서는 자연계열에서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반도체 융합, 에너지, 양자정보공학과만 선발을 하고 있어요. 서강대는 나군에서 전체를 선발하고 있고, 일부 AI 기반 자유전공 2026학년도에 처음 신설이 됩니다. 이 학과만 다군에서 선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양대도 대부분의 학과들이 가나군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다군도 역시 한양 인터컬리지라고 하는 자유전공학부가 2026학년도에 신설이 돼요. 그래서 이 학부만 다군에서 선발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군의 서울대를 지원할 친구들은 가군에서 연고대를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울대를 합격하면 쭉 서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군에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합격한 학생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로 다 빠져나간 그 다음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죠.
그럼 대학교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2026학년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나군에서 성균관대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다수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기 학과들을 다 나군에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양대의 경우에도 2026학년도에 나군으로 전자공학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다음 전기공학,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경영, 정책, 그리고 의예과까지 나군으로 모두 이동을 했어요. 그럼 대학은 이거죠. 연고대 하위 학과를 가지 말고 우리 학교에 좋은 학과로 오세요라는 게 대학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성균관대 좀 상위권 학과를 쓰는 친구들은 연고대 하위 학과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지 말고 좋은 학과 우리 나군에 개설했으니까 우리로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성균관대에서 100분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표로 보여드렸겠지만 사실 표준 점수로는 1점씩 다 나누어져야 되는 점수 학생들이 100분위로 했을 때 다 동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근데 우리가 정시 때는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학생들이 원서를 써요. 그러면 표준 점수로는 합격이 어려운 학생이 100분위 계산식으로는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모의 지원 서비스에서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되네? 소신으로 보이네?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경쟁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다 동점자예요. 즉 등위로 나눴을 때 거의 선으로 지금 보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모의 지원 서비스 업체들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균관대, 한양대 인기학과들이 지금 나군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의 지원 서비스에서 이거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업체들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대학교의 입장인 거고 원서를 쓰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동점자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고 불안한 상태라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100분위로 반영을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작년 수능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의 모두 시험 난이도가 제법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변별이 잘 된 시험이었어요. 국어의 표준 점수 만점이 150점이었고 수학이 148점이었죠. 거의 차이가 없었죠. 근데 재작년 2023학년도로 가게 되면 국어가 134점, 표점의 최고점이, 그리고 수학이 약 147점 정도였어요. 즉 이렇게 되면 2023학년도처럼 수능이 출제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을 잘 본 학생이 유리해요. 근데 100분위는 그게 아니죠. 내가 134점을, 133점을 받아도 99%가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변별력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나오면 좀 그래도 나은데 재작년처럼 나오게 되면 이게 변별력이 좀 애매해지는 거라서 일단은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바뀐 것이 불안하다라는 걸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걸 먼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바뀌는 거 없어요. 이거는 모의 지원 서비스 돌려보셔야 되고요. 학생의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할 거야, 불리할 거야 판단 불가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수능에서는 고득점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1등급 정도 그리고 2등급 받는다라고 매우 높은 2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성적은 받으셔야 정시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동점자 처리에서는 표준 점수를 또 반영을 해요. 즉 1순위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네 과목의 표준 점수 합이 높은 자, 그리고 2순위가 수학 영역의 표점이 높은 자, 그리고 3순위가 국어의 표점이 높은 자로 결국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기웃거릴 것이고 지원자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실제 합격하는 학생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적대에서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2026학년도를 지금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성대가 가장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조금씩 변화했는데 다른 학교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요. 일단 성균관대는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시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